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상 최악의 화만은 늦은 밤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마치 검은 도화지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은 듯 맹렬히 번져나가며 열흘간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다시 찾은 산불 피해 현장.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곳에서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송이 농사를 지으며 숲 해설가로 산을 오르내렸던 장수봉 씨입니다. 재로 변한 나무 기둥과 마른 잎을 살짝 들춰내기만 해도 드러나는 검은 땅. 아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착잡할 따름입니다. 이 송이 포자가 하얀 게 있는데 포자 자체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아마 회복되려면 70년에서 100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의 일터가 없어진 것도 그렇지만 고통 속에 죽어갔을 소나무 생각에 어르신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이 송지는 사람으로 치면 피입니다. 피. 혈액입니다. 혈액. 나무가 죽으면서 혈액을 분출해버렸죠. 말 못해 그렇지 얼마나 아팠을까. 전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진 얼마나 걸릴지 기약도 없는 상황. 이 산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의 문턱에 선 어느 날 무더위를 재촉하는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마을 옆 하천에 난데없이 시커먼 물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땅이 빗물에 쓸려 내려오는 건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처참함이 느껴지는 광경. 주민들은 괜찮은 걸까요? 걱정스런 마음에 또 다른 피해 지역에 자리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민가는 무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걸 보니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닌 모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모든 나무들이 소실되고 있다 보니 밑에 민가가 있고 하여서 그 2차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가장 시급한 건 장마철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 불탄 나무 중 장맛비에 넘어져 민가를 덮칠 우려가 있는 나무는 정리하고 급하게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은 다지고 씨를 뿌리는 등 응급 복구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산불 피해 현장 인근의 한 마을. 마을 한가운데 수호신처럼 자리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409호로 지정된 처진 소나무입니다. 지난 3월 그 울진 삼척 지역 대산불로 인해서 여기 근방 200m까지 이렇게 산불이 번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방화수로 그 천연기념물을 좀 지켜달라고 여기 이장님이 또 그러셔가지고요. 본인 그 컨테이너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전소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여기 처진 소나무 방화에 힘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천연기념물이 지켜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컨테이너를 태우면서까지 마을 사람들이 지켜낸 처진 소나무를 비롯해 이곳 인근엔 대왕소나무, 금강소나무 등 귀한 산림자원을 가진 보호구역까지 있는데요. 때문에 이들의 종자를 보호하는 일 또한 필수입니다.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울진 산척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개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종과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숲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종자들. 이렇게 채취한 종자는 건조 작업 등을 거친 후 시드볼트에 안전하게 저장될 예정인데요.
야생식물 전용 종자 저장소인 시드볼트엔 700년 전 연꽃인 아라홍련과 지난 태풍 피해 때 쓰러진 해인사 전나무 종자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국내외 식물 종자를 기탁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한반도 생태계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 유전 자원, 특히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유전 자원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가 잘 전달이 되도록 시드볼트도 최선을 다해서 산림 유전 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차례. 잿빛으로 변한 산을 어떻게 복원해야 좋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물단체와 식물단체,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사람들이 피해 현장에 모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나누고 현장 조사도 꼼꼼히 진행합니다. 어느 곳보다 진한 녹음을 자랑하던 백두대간은 이제 옛말. 재로 변한 채 겨우 밑둥만 남은 나무와 시커멓게 변한 나무들이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그럼 백두대간 수목원 사람들의 계획 먼저 들어볼까요? 이 지역이 유전자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원래의 산림의 기능에 맞게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그걸 결과로 지금 복원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복원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 피해 지역에서 잎이나 개엽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엔 식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식물에 기대 털을 잡은 동물도 많았는데요. 그 동물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멸종위기 동물을 연구하는 국립생태원도 동물의 서식지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무 줄기가 갈라진 사이 이런 쪽이 하늘다람쥐가 배설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산불 이후에는 새로운 배설물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버린 나무에 새로운 흔적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아무 흔적도 찾지 못하는 걸까요? 한참 후 드디어 배설물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금 고라니똥인데요. 지금 아직 수분이 아직 남아있는 걸 봐서는 배설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초본류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 자원이 다시 생기면서 고라니도 다시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뒤이어 모양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오소리의 굴도 찾았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박은정 팀장도 분주히 현장을 누빕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부터 전 과정을 함께했다는 박은정 팀장. 그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초반에는 굉장히 처참했었죠. 최근에 저희가 시민분들하고 같이 울진에 내려왔었어요. 그때 시민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래도 발견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힘을 내시려고 하시는 시민분들의 모습들이나 또 마음을 보태주시려고 하는 시민분들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는 또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최선의 복원 방법을 찾기 위해 꼼꼼히 조사를 하는 사람들. 그럼 이 산은 어떻게 복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열매서 할 때 이게 할 때는 벌금수위산을 해결한다고 해서 소나무를 갖다 심었죠. 심는 거는 훼손을 안 하거든요. 그대로 갖다 심는 거는 훼손이 안 되는데, 이게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이 문제가 2차 훼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기가 더 늦어져요. 발화 내지는 묘목을 심어주는 거로. 여기 금강소나무니까, 금강송이니까 금강송 씨앗을 심어주는 걸로 맞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에 이제 거의 한 5대5 정도 수준으로 자연보건과 인공보건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온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을 했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보건으로 조금 더 무게를 주고 그렇게 좀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용 부분도 아주 제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용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순하게 그 이용과 경제적인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산림을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그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분리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 방법을 찾는 것일 텐데요. 앞으로 이곳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복원될 계획일까요? 이번 울진 삼척 산불 피해지는 조림 복원을 실시하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산양 서식지에서는 자연회복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2차 피해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권 지역에서는 산림생태 복원을 적용하여 내년부터 복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산불이 난 곳의 피해지 복원 방법은 주로 사람의 손을 더해 나무를 심어 복원을 하는 조림 복원과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연 복원의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왔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도를 사이에 두고 자연 복원과 조림 복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곳. 이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연 복원지의 특징은 초기 투입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올라와서 목재 생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저가의 목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공복원지는 보시는 것처럼 수호가 10m 이상 균일하고 밀도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우리 관리하면 우리가 국가가 필요하는 보건 목재를 생산할 수가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송이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대형 산불의 잦은 위협을 받고 있는 요즘, 복원 방법에 있어서도 그동안 양분화돼 있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은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이제 그 기능과 구조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생태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불 피해 지역이 전에 어떤 산림으로 이루어졌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산림에 맞게 또 그 기능에 맞게 복원을 하는 것이 이제 생태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 복원력이 있는 지역은 자연 복원이 되도록 이제 맡겨두고, 그다음에 자원 복원력이 약한 지역은 이제 이게 토심을 보강하거나 그 이식을 하는 식으로 해서 자원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복원 계획들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엔 최첨단 기술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드론을 이용한 씨앗 뿌리기. 그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로 씨드볼을 만들어 드론으로 숲에 떨어뜨리는 건데요. 푸른 하늘에서 뿌려진 씨앗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푸른 숲으로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처럼 산불 후 적절한 복원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방. 산불이 아무리 천재지변이라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건데요. 2개의 복원 연구지가 있는 곳, 인근에 자리한 특별한 공간. 내화수림이라 불리는 이곳은 그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내화수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화성, 산불에 강한 숲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화 산불이 조금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지역에 이런 내화수림을 조성을 해서 산불의 확산을 저감한다든지 아니면 산불을 조금 조기에 어떤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산불이 난 후 이곳엔 다양한 수종을 심었는데요. 하지만 땅이 척박해서인지 살아남은 건 대부분 소나무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나무가 산불에 약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곳에 내화수림 연구지를 만들어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을 저지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전체 소나무림 중에서 중간중간에 산불을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내화수종을 넣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놔두는 그런 형태, 두 가지 형태를 이제 실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후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산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산불 이제 시뮬레이션을,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불이 과연 어떤 형태, 어떤 크기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조금 더 내화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산불의 확산을 저지시킬 수 있는지, 그런 연구가 계속 차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는 이뿐이 아닙니다. 숲가꾸기를 한 곳과 안 한 곳을 나누고 또 숲가꾸기의 횟수, 강도 등을 달리해서 숲을 관리하며 어느 정도의 숲가꾸기가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와 똑같은 산림을 가상화면에 구현해 산불 예방에 적합한 최적의 숲가꾸기 방법도 찾고 있는 겁니다. 산불은 이제 타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보는 산불은 지표면을 타고 가는 산불입니다. 그런 산불들은 사람이 직접 불을 쉽게 끌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산불로 이제 확산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수관화입니다.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이 타는 그런 수관화가 발생했을 때 산불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게 되면은 불이 잎과 가지 쪽으로 붙더라도 그게 옆 나무로 번지지 않고 다시 지표화로 불이 확산을 하면서 산불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수관화란 지표에서 수관을 거쳐 나무의 잎과 가지까지 모두 타는 산불을 일컫는데요. 산불이 났을 경우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곳은 지표에서 수관화로 빠르게 확산한 반면 일반 숲가꾸기의 경우 수관화 비율이 낮아졌고요.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수관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숲가꾸기의 효과는 또 있습니다. 산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엔 연료의 양도 있는데요. 지표에 떨어진 낙엽이 연료가 되는 거죠. 즉, 숲가꾸기를 통해 낙엽량을 줄여주면 연료 또한 줄어들어 산불의 강도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산불을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산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통제를 못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숲을 관리해주거나 또 산불 주요 시설물, 산림 내 주변의 주요 시설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특별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피해 위험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파란 하늘과 고즈넉한 정자가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곳, 경기의 숲이란 이름을 가진 이곳도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성천리 마을은 옛날부터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그 군락지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마을이었는데 2019년 4월 4일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고성군도 이 마을 주변의 3헥타가량의 산림이 완전히 소실되어서 황폐화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2019년 식모기를 하루 앞둔 4월 4일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천여 명의 이재민을 낳고 2,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 잿더미로 변했던 숲엔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만들어진 걸까요? 19년 4월에 동해안 산불로 여기 고성군에서도 큰 산림 피해를 입었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고성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후 경기 도민의 숲을 여기에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작업. 구절초, 산철쭉 등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고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자와 산책로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곳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을 가꾸고 있습니다. 잿빛 땅에서 피어난 작은 생명의 인상.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초록빛의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반가운 만남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